방구석 IB 영어 채널 시청자분들 안녕하세요. 어느덧 2021년의 마지막 날이 되었어요. 올해도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님들 바이러스 상황 속에서 너무나 고생 많으셨습니다. 새해 계획들은 모두 세우셨나요? 저는 새해에도 기존의 학생들을 열심히 지도하면서 또한 IB 영어 교육 자료를 충실히 연구하는 그런 것을 목표로 세웠어요.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전 세계에서 가장 널리 읽히는 작품이자 국내에서도 연령대에 상관없이 사랑받고 있는 작품, 해밍웨이의 원제는 The Old Man and the Sea, 노인과 바다입니다. 이 작품은 너무 잘 알려져 있어서 오히려 IB 과정에서 이렇게 유명한 소설을 해도 되나? 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요. 기존에 널리 알려진 스토리나 주제 말고 IB적인 관점, 생태학적인 관점에서 다시 한번 작품을 자세히 살펴보고 이 안에 우리에게 울림을 주는 대사와 장면들을 함께 살펴볼까 해요. 먼저 작가 해밍웨이는 굉장한 낚시광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바다 생태계와 생선에 대한 묘사가 정말 자세히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한 해밍웨이는 인간의 생사를 넘나드는 그런 현장을 즐겼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전쟁에도 목숨을 걸고 참여를 하면서 전쟁과 관련된 소설들도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노인과 바다는 두껍지 않은 두께로 초등학생, 중학생들도 접할 수 있는 소설인데요. 어촌에서 평생을 어부로 살아온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하는 한 어부가 자신의 어선에 의지해서 망망대에 나가서 배보다 더 큰 생선을 한 마리 잡고 돌아오는 과정에 그 사투를 그린 장면입니다. 그래서 배경이 복잡하거나 시간이 긴 시간을 그린 작품은 아니지만 그 짧은 시간과 한정된 배경 안에 너무나 많은 주제와 아름다운 대사들이 밀집이 되어 있어서 이 노인의 그 일주일, 2주간의 여정을 천천히 따라가면서 우리가 바다에 떠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 어촌 마을의 분위기를 느끼면서 천천히 감상하면 좋은 작품입니다. IB 과정에서 최근 생태학적 문제나 환경 문제를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작품 안에서 노인의 투쟁이라든지 한 인간의 장인정신 이것도 좋지만 바다 생태계와 생명 존중 사상에 대해서 더 초점을 주고 분석을 한다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작품 안에서 살펴봐야 할 부분 중에서 노인의 장인정신을 느낄 수 있는 부분과 생명 존중, 생태계 사상을 나타내는 장면을 따로 나눠서 공부를 해도 좋고요. 겉으로 드러나는 대사의 의미뿐 아니라 그 대사가 왜 나에게 의미 있게 와닿았는지 또한 현실 사회의 의미로의 주제 확장을 해도 좋습니다. 소설의 대부분이 노인의 독백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한마디의 대사에 굉장히 많은 철학과 의미를 함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요 캐릭터는 매우 단순한데요. 노인을 모셔왔던 소년, 지금은 청년이 되어서 큰 어선에 오르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인의 관점. 그리고 도전해보고 싶은 학생은 그 노인이 잡았던 큰 물고기의 관점에서 소설을 새롭게 분석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아직 사람이 아닌 캐릭터로 소설을 분석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은 이 소년의 관점에서 노인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해석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세팅이 무척이나 중요한데요. 그 미국이 아닌 쿠바라는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하는 어촌 마을을 배경으로 했고 지리적인 세팅은 바닷가의 어촌 마을입니다. 그래서 바다가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도 바다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후각적인 묘사가 굉장히 돋보입니다. 주인공 세팅, 노인이 주인공인 소설이 많지 않은데 그 노인을 주인공으로 내세워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효과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시고요. 소년과 노인의 관계라는 그 인물관계 세팅이 주는 효과도 살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장소의 경우는 단순한데요. 바다, 대양 한가운데와 노인의 어선, 그리고 노인의 집 이렇게 굉장히 단순합니다.
이 노인이 고기를 잡기 위해서 망망대해에 홀로 일주일 이상의 시간을 표류하면서 독백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한 사람의 모든 가치관을 다 알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이 소설의 장소나 인물 관계가 복잡했다면 한 인물의 깊은 가치관을 다 알기가 어려웠겠죠. 그리고 클라이맥스 설정이 굉장히 돋보이는데요. 소설의 중반부까지도 노인의 독백과 잔잔한 바다의 모습을 통해서 다소 지루하게 전개가 되다가 그 물고기와 사투하는 장면에서 노인이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도구를 통해서 모든 힘을 그 도구에 실어서 물고기를 잡는 장면과 물고기의 저항, 그리고 고기가 피를 흘리고 주변의 새나 상어, 다른 생물들의 반응까지도 굉장히 자세하면서 극적으로 그려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왜 바다에서 노인이 홀로 일주일가량의 시간을 보내도록 작가가 의도적으로 설정을 했는지, 그 기간 중에 소설의 대부분의 내용이 전개가 되기 때문에 그 효과에 대해서도 전체 주제를 분석한 다음에 마지막에 함께 분석을 해준다면 더 깊이 있는 소설 분석 에세이를 적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설 안에서 바다 생태계를 보여주는 장면과 생명 존중 사상, 바다 생물에 대한 동지애를 나타내는 부분과 아무리 생선이라고 하더라도 그 생명을 죽이는 것에서 오는 죄책감에 대한 노인의 독백 대사 부분과 바다 생물에 대한 자세한 묘사가 돋보이는 장면을 몇 군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돌고래에 대한 부분입니다. 밤중에 돌고래 2마리가 조각배 주위에 다가와 이리저리 뒹굴며 물을 내뿜는 소리가 들렸다. 노인은 수컷이 물을 내뿜는 소리와 암컷이 한숨을 쉬는 듯이 물을 내뿜는 소리를 분간할 수 있었다. 착한 놈들이지. 놈들은 함께 놀고 장난도 치고 사랑도 하지. 저 돌고래들도 날치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형제들이지. 그가 말했다. 그 돌고래에 대한 형제의식을 나타내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머리 위로 큰 비행기가 지나가자 바다에 그림자가 생기고 그것을 보고 날치대가 떠오르는 장면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이애미행 비행기 한 대가 그의 머리 위로 지나갔고 그는 날치대가 비행기 그림자에 놀라 수면 위로 뛰어오르는 것을 지켜보였다. 저렇게 날치대가 많은 걸 보니 만세기가 있겠는걸? 그는 이렇게 말하고는 고기가 물고 있는 낚싯줄을 잡아당길 수 있는지 보려고 등에 걸친 줄을 잡고 버텨보았다. 비행기에 타고 있으면 기분이 참 이상야릇할 거야 하고 그는 생각했다. 저렇게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면 바다가 어떻게 보일까? 너무 높이 날지만 않는다면 고기가 잘 보일지도 몰라. 한 200페텀쯤 되는 높이에서 아주 천천히 날아가면서 고기를 내려다보고 싶구나. 그리고 그 만색이라는 큰 고기의 모습에 대해서 노인이 감정이입을 하면서 묘사한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곳에서 내려다보니 만색이는 더욱 짙은 초록색으로 보였고 줄무늬와 자줏빛 반점까지 보였으며 고기가 떼를 지어 헤엄쳐가는 것도 보였다. 그런데 어두운 해류에서 재빠르게 돌아다니는 고기들은 왜 하나같이 자줏빛 등에다 흔히 자줏빛 줄무늬나 반점이 있을까? 바다 안에서 고기가 빨리 움직일 때는 본래 색깔보다 어두워 보이기 때문에 그것에 노인이 감정이입을 한 장면입니다. 물론 만세기는 실제로 황금빛이기 때문에 초록빛으로 보이는 걸 거야. 하지만 정말 배가 고파서 먹이를 쫓을 때는 청새치처럼 양쪽 옆구리에 자줏빛 줄무늬가 생기거든. 그런 무늬가 생기는 건 화가 났기 때문일까? 아니면 너무 빨리 헤엄치기 때문일까? 그래서 바다 생물도 사람과 똑같이 감정이 있다는 것에 대한 노인의 이해를 담은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바다도 잠을 잔다라는 생태계에 대한 이해를 나타내는 아름다운 장면에 대해서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바다 대해에 나가서 한밤중의 고요함 속에서 노인이 잠을 쫓기 위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머릿속은 충분히 맑아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너무나 맑아서 탈이지. 나와 형제 사이인 별처럼 맑아. 하지만 잠은 역시 자야 해. 별도 잠을 자고 달과 해도 잠을 자지 않는가.
심지어는 해류가 없는 아주 조용한 날이면 드넓은 바다도 가끔 잠들 때가 있지. 그러니 잠을 자는 걸 잊어선 안 돼 하고 그는 생각했다. 바다도 잠을 잔다 라는 것은 고요한 한밤중의 바다를 표현한 것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도 학생들이 한번 해석을 해보세요. 그리고 생명을 죽이는 것에 대한 노인의 죄의식 부분을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임종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죽음이나 죄에 대해서 노인의 생각이 깊어지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난 죄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다 죄를 믿고 있는지도 확실하지 않아. 고기를 죽이는 건 어쩌면 죄가 될지도 몰라. 설령 내가 먹고 살아가기 위해 또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한 짓이라도 죄가 될 거야. 하지만 그렇게 된다면 죄가 아닌 게 없겠지. 노인은 자신과 관련이 있는 일이라면 모든 걸 생각하기를 좋아했다. 자존심 때문에, 그리고 어부이기 때문에 그 녀석을 죽인 거야. 너는 녀석이 아직 살아있을 때도 사랑했고 그 녀석이 죽은 뒤에도 사랑했지. 이 늙은이야,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군. 그가 큰 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노인이 잡은 고기 역시도 육식 물고기였기 때문에 고기와도 이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있는데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어떤 형태로든 다른 것들을 죽이고 있어 하고 그는 생각했다. 그리고 노인이 이제 고기를 잡은 뒤에 그 고기에서 흘러나오는 피 냄새를 맡고 상어떼가 그 생선과 노인의 배를 공격하게 되는데요. 그 상어떼의 모습을 묘사한 장면도 굉장히 압권입니다. 노인이 가진 몽둥이로 상어의 머리를 내려치는데 상어는 그 잡은 생선에 살점을 물고 죽어가는 순간까지도 입에서 살점을 놓치지 않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굉장히 그 대조되는 모습을 잘 묘사를 했는데요. 그리고 또 저한테 인상 깊었던 장면은 아주 중요한 장면은 아니지만 노인이 배가 고파서 큰 고기를 잡아서 배를 채우려고 했는데 그 고기의 내장을 가르니까 그 안에 소화가 되다만 꽁치가 2마리가 들어있던 장면이 진짜 제가 그 노인의 배에 올라타서 낚시 장면을 지켜보듯이 너무나 자세하게 묘사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마 이 해밍웨이의 작품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것이면서 우리에게 이 바다 장면에 더 몰입하는 그런 효과를 주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제 상어떼의 공격을 받자 기력이 딸린 노인은 뭐 큰 고기도 좋고 돈을 버는 것도 좋지만 빨리 안전하게 다시 마을로 돌아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서 이렇게 혼잣말을 합니다. 나는 바라는 게 너무 많구나. 하지만 지금 당장 절실히 바라는 건 그 환한 불빛을 바라보는 거야. 그는 더 편한 자세로 앉아 키를 잡으면서 몸의 통증 때문에 자신이 죽지 않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제발 또다시 싸우지 않아도 된다면 오죽이나 좋을까. 그러나 자정 무렵 노인은 또다시 한번 싸우게 되었고 이번에는 승산이 없는 싸움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결국 상어떼를 처치하는 부분에서 몽둥이까지 잃어버리게 되고 노인이 잡은 커다란 생선은 꼬리 부분만을 남긴 채 상어떼의 습격을 받아서 살점을 모두 빼앗긴 채 그렇게 노인이 기진맥진하게 해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너무 멀리 나갔던 것을 자책하면서 이제 지친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다음날 아침 이제 소년이 걱정되어서 노인의 생사를 확인하기 위해서 방문을 합니다. 마지막 장면이 어떻게 보면 노인이 정말 지쳐서 잠든 모습으로 해석하는 학생도 있고 또 임종의 장면을 미화했다라고 해석하는 독자들도 있는데요. 작가는 일부러 결말을 모호하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해안에 사자들이 뛰어다니는 장면이나 소설의 앞부분에 노인이 약간 기억을 혼동하는 장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마지막 장면이 노인의 죽음을 암시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소설의 전체 내용이 노인이 실제로 바다에 나가서 물고기와 사투하는 장면일 수도 있지만
노인이 임종을 앞두고 자신의 평생을 어부의 삶을 돌아보는 장면의 대표라고 해석을 한다든지, 또는 자신이 했던 가장 힘들었던 투쟁을 떠올리면서 어부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생을 마무리하는 장면이 아닐까,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소년이 노인을 살뜰히 모시고 그런 전통적인 낚시 방식을 존중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 어촌에도 점차 대형 어선과 상업적인 그런 어업이 들어오는 중에도 전통과 장인 정신에 대한 존중도 함께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알려진 소설이자 한 노인의 모든 철학과 그 어부로서의 자긍심, 바다 생태계에 대한 생명 존중 사상을 느낄 수 있는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 작품을 살펴보았습니다. 원서도 매우 좋기 때문에 함께 읽어봐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IB 관점에 맞춰서 생명 존중 사상과 그리고 바다 생태계에 대한 부분을 더 자세히 함께 해석을 한다면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한 해 따뜻하게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